자, 이번 시간에는 혈액형 판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방어작용 세 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자, 혈액형 판정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합시다. 요거 혈액형 판정하기 전에 저번 시간에 배웠던 그 면역 반응 있죠? 그 면역 반응 얘기를 할 때, 그거 잠깐만 얘기를 할게요. 면역 반응 얘기할 때, 혹시나, 저번 시간에 배웠던 그 면역 반응을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으시되, 추가적으로 학교 교과서나 여러 가지로 백신이나, 그 다음에 과민 반응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뭐라 하냐면은, 과민 반응, 알레르기 반응.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HIV. 요 세 가지를 많이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HIV는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죠. HIV는 저번 시간에. 그래프랑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백신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그래프 얘기했죠. 시간에 따른 항체 농도 그래프. 했을 때 2차 면역 반응이 진행했을 때 더 많이 일어난다. 요 2차, 2차 면역 반응을 가지고 만든 게 요 백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그걸 그런 원리로 만드는 게 요 백신을 만들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 알레르기인데, 요 알레르기를 사실 요 정확한 표현 아니에요, 요게. 알레르기는 요 약간 일본식 표현이에요. 원래 정확한 표현은 알러지 반응이라고 얘기해요. 알러지 반응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찌됐든, 요 알레르기 반응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비특이적 면역 반응할 때 히스타민 물질 있죠? 요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비특이적 면역 반응이 일어났을 때, 히스타민, 누구에서? 비만세포에서. 그쵸? 그 비만세포가 어떤 특정한 그 병원균이나 혹은 외부 물질이 들어왔을 때 과민하게 모든 면역세포가, 많은 면역세포가 달라들어서 싸우게끔 하려고 하는 게 비만세포가 하는 역할이죠. 그거를 히스타민을 분비시켜서. 그때 분비되는 그 히스타민의 양이 일정 수준보다 더 많은 양의 분비를 하게 된 거예요. 히스타민 물질 때문에. 그러니까 일정한 수치만큼 분비가 되는데 너무 많이 히스타민 양이 분비가 되니까 더 과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염증 반응이 더 과하게. 그게 바로 이제 알레르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해됐죠? 그래서 요 HIV는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좀 더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혈액형 판정을 보도록 합시다. 혈액형 판정. 자, 혈액형 판정할 때, 제일 처음에 ABOC 혈액형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ABOC 혈액형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를 얘기할 때, 아까 저번 시간에 우리 혈액을 어떻게 나눴어요? 혈액을 두 가지로 나눴죠. 혈장과 혈구로 나눴어요. 됐죠? 자, 이 혈장과 혈구로 나눴을 때, 자, 여기서 지금부터 얘기하는 이 혈장과 혈구는 좀 ABS 혈액형 판정만 기준으로 했을 때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그랬을 때 이 혈액에 들어가 있는 혈액 안에, 그 중에서 혈장 안에는 얘는 특수 처리한 거예요. 여기 혈장 안에 피브린과 그 다음에 항체가 대부분이죠. 항체가 대부분 많이 있다고 했죠. 그랬을 때 요 혈장은 특이하게 요 피브린이 제거된 상태의 혈장을 이용을 해요. 자, 이 혈장이 왜 피브린이 제거된 요 혈장을 이용한 이유는 요 피브린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혈액을 응고시키는 기작을 하게 되죠. 그 혈액 응고를 안 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혈액형 판정을 할 수 있겠죠. 중간에 굳어버리면은 혈액형 판정이 안 되니까 요거를 제거된 형태의 혈장을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형태를, 요 형태를 뭐라 한다? 그래서 혈청이라고 여기다가 얘기해. 그것을 혈청이라고 얘기해요. 혈청. 그래서 지금부터는 혈청을 이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혈청하는 어쨌든 그 형태의 혈장인 것만 해당이 되고, 여기 안에 거의 대부분 뭐만 들어가 있다고 했어요?
그죠? 거의 대부분 항체로 되어 있죠. 항체. 그래서 항체가 대부분 들어가 있다. 됐나요? 자, 이 혈구 중에서는 우리가 뭐를 사용한다 했어요? 그쵸? 적혈구를 사용한다 했죠. 적혈구. 적혈구가 대부분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적혈구를 놓고 봤을 때 적혈구 표면, 이 적혈구 표면을 가지고 해요. 이 적혈구 표면을 보게 되면은, 자, 그래서 요걸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말 그대로 적혈구 표면이 여기 뚝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있는 부분을 가지고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적혈구 표면과 그 다음에 혈청, 요 둘 간의 관계를 얘기를 한다. 그래서 여기서 혈액형 판정법 할 때 요 두 부분을 지금부터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요거를 지금부터 혈액형 판정할 때는 여기를 응집원이라고 얘기한다. 응집원. 그래서 응집원 A, B가 있어요. 응집원 A, B로 나눠져서 보게 되는 거예요. 혈청을 얘를 지금부터 뭐라고 하냐. 우리는 응집소라고 얘기해요. 응집소. 응집소는 알파와 베타로 이루어져 있어요. 응집소 알파, 베타가 있어요. 됐죠? 자, 그랬을 때 두 번째로 얘들 간의 수혈 관계를 보도록 합시다. 수혈 관계. 수혈 관계 하기 전에 그부터 알아야지. 각각의 혈액형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혈액형을 먼저 보고 합시다. 자, 우리 각각의 관계를 알았으니까 요들 관계에 이제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A, B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다 있을 수도 있고,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됐죠? 그랬을 때 혈액형을 먼저 구분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먼저, 자, A형. 혈액형을 A형, 그 다음 B형, 그 다음에 AB형, 자, O형. 자, 이렇게 놓고 좀 보도록 합시다. 그때의 응집원과 그 다음에 응집소, 요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응집원을 보도록 합시다. 응집원의 원은 적혈구 뭐를 가지고 있다? A를 가질 수 있어요. 응집원 A. 적혈구 표면에 A를 가진다는 소리가 돼요. 응집소는 뭐를 가져? 얘는 베타의 응집소를 가져. 참고로 얘는 항체니까 항체 모양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Y자 모양으로 되어 있죠. 항체는. 그래서 저런 형태가 여기에 알파가 있고 베타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요 전체 항체 종류가. 근데 얘는 A형은 뭐다? 여기 혈액형. 응집원과 소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얘는 A형은 응집원 A, 응집소 베타. 그 다음에 B형은 응집원 B, 응집소 베타. AB형은 응집원이 A, B만 있고요. 응집소는 없죠. O형은 얘는 응집원이 없죠. 응집소만 있죠. 알파, 베타. 이렇게 되는 게 각각의 혈액형을 나타내는 그림에 해당돼요. 됐죠? 자, 이렇게 각각 하나하나씩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 수혈 관계를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수혈 관계. 자, 수혈 관계는 간단하게 이 표로 좀 알아두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AB형이 있어요. AB형. 얘는 누구한테나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얘는. 줄 수가 있어요. 당연히 같은 혈액형도 주고받을 수가 있죠. 됐죠? 당연히 같은 혈액형은 이렇게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됐죠? 같은 혈액형은 다른 색깔로 할게. 이렇게 되죠? 그랬을 때 얘는 누구한테나 줄 수 있다. A형, B형이 됐던 O형이 됐다. 됐죠? 네? A, B. Sorry. 다시 합시다. Sorry. A형이 아니라 O형이죠, O형. 헷갈렸네. O형이다. O형 기준으로 보면 돼요. O형 기준으로 다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어쩐지 뭔가 이상하다 했다. AB형한테도 줄 수 있고, A형한테 줄 수 있고, B형한테도 줄 수가 있어요. 같은 혈액형끼리는 서로 주고받기가 가능하죠. O형, B형, 같은 혈액형끼리는 AB형, 마찬가지로 같은 혈액형, A형, 서로 이렇게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됐나? 그 다음에 AB형, 얘는 그러니까 O형은 다 줄 수가 있고 AB형은 다 받기만 해요.
그래서 얘는 다 이렇게 받기만 하는 게 바로 AB형에 해당된다. 이러한 수열 관계가 성립을 해요. 그래서 이해됐죠? 이 수열 관계는 꼭 그냥 암기를 해두시면 돼요. 그냥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수열 관계가 성립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됐나요? 자, 그러면은 세 번째로는 자, 어떻게 해서 자, 혈액형 판정을 하는지 보도록 합시다. 자, 혈액형 판정을 어떻게 하는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A형이라는 혈액형이 있어요. A형. A형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응집원 간단히 원으로 할게요. 응집원은 A. 응집소는 뭐를 가져요? 베타를 가져. 근데 예를 들어서 나의 혈액형이 그래서 B형이라고 치자. 그랬을 때 얘는 응집원이 B고 응집소가 알파죠. 그래서 얘네들 간에 자, 반응이 일어나게 되죠. 그 반응을 자, 잘 보세요. 얘가 나라고 칩시다. 얘가 나라고 쳤을 때 나의 혈액형을 이렇게 넣었는데 얘의 입장에서는 얘가 가지고 있는 항체는 얘는 지금 뭐예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물질이죠. 그래서 얘랑 항체와 얘 응집원과의 서로 반응으로 인해서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혈액형 판정을 결론적으로 이러한 얘의 입장에서는 얘는 항체고 얘는 항원이에요. 어떻게 보면 얘의 입장만 놓고 봤을 때. 그쵸? 그래서 요 혈액형 판정은 이러한 항원 항체 반응을 통해서 알아보는 혈액형 판정에 해당되고 혹은 요걸 통해서 서로 어떻게 돼요? 항원 항체가 있으니까 서로 응집 반응이 일어나죠. 서로 싸우니까. 그래서 그 반응을 응집 반응을 통해서 알아보는 게 바로 혈액형 판정이에요. 그래서 서로 다른 혈액형에서는 이렇게 응집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혈액형에서는 됐나요? 자, 그럼 요걸 두고 그럼 각각의 어떤 형태로 우리가 알 수 있는지를 이제 각각 하나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요거 옆에 것만 좀 지울게요. 자, 예를 들어서 A형 표준 혈청. 표준 혈청이 있고 그다음 B형 표준 혈청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여기에다가 각각의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혈액형을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지금. 자, 떨어뜨려 보니까 이제 옆에는 자리가 없으니까 제가 왼쪽에다가 적을게요. 여러분들 쭉 오른쪽에다 적으시면 돼요. 자, 알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자, 여기서는 응집 반응이 일어났어요. 응집 반응이 일어났어요. 근데 여기서는 아무런 반응이 안 일어났어요. 예를 들어서 얘는 반응이 안 일어났고 얘는 반응이 일어났어요. 반대로 얘는 응집 반응이 일어났어요. 응집 반응이. 근데 얘는 응집 반응이 아무것도 안 일어났어요. 얘는 응집 반응이 일어났어요. 얘도 응집 반응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니? 얘는 아무것도 안 일어났어요. 얘도 아무것도 안 일어났어요. 자, 요 네 가지 경우를 보고 각각의 혈액형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혈액형. 잘 보세요. B형 표준 혈청을 넣어줬죠. 그쵸? 혈청이니까 B형 표준 혈청이니까 알파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거와 응집 반응이 일어났으니까 나는 뭐를 가지고 있다? 그쵸? A형 해당되는 항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반응이 일어났으니까. 그 다음에 얘하고는 그 혈청을 넣어봤더니 아무런 반응이 안 일어났으니까 얘는 똑같이 뭐다? 항체 응집소 베타를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혹은 그거와 얘는 반응을 했으니까 그걸로 놓고 봤을 때도 A형이 뭐다? 베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왜냐? 응집 반응이 일어났으니까. 이해됐죠? 그렇기 때문에
쏘리, 다시 할게요. B형의 응집 뭔가, 내가 응집소 베타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네 둘의 반응이 일어났으니까, 나는 뭐다? 응집소 베타를 가질 수 있다는 게 얘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형 표준혈청을 넣은 결과, 아무런 반응이 안 일어났으니까, 나는 뭐다? 응집원 A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 A형의 표준혈청을 넣어줬으니까. 이해됐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혈액형은 뭐가 된다? A형 혈액형이 되겠죠. 그래서 A형의 혈액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됐죠? 그러한 원리로 했을 때 얘는 반대니까 B형이 되는 거고, 얘는 똑같이 두 개 다 반응이 일어났으니까 AB형이 되는 거고, 얘는 둘 다 반응이 안 일어났으니까 O형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됐죠? 간단하게 알려면은 어떻게 또 알 수 있냐면은, 간단하게 좀 바로 알 수 있는 방법 알려줄게요. 문제에서 표준혈청으로 이렇게 주었어요. 문제에서 이렇게 표준혈청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나타났다. 근데 여기 B형 표준혈청만 응집이고 얘는 응집이 안 일어났다. 그러면은 B형 표준혈청에서의 반대 혈액형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혈액형이야. 대신 표준혈청으로 됐을 때요. 기준이. 됐죠? 그랬을 때 B형 표준혈청만 응집됐고 얘는 응집 안 됐다. 그러면 요 혈액형의 반대가 내가 가지고 있는 혈액형에 해당된다. 그럼 나의 혈액형은 A형. 그럼 요거의 반대가 뭐다? B형. 이해됐죠? 둘 다 일어났으니까 둘 다 응집되면 뭐다? AB형. 둘 다 안 됐으면 O형. 이렇게 판단이 돼요. 이해됐죠? 이렇게라도 꼭 암기를 해두세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알 수 있게. 혹은 문제에서 요거 잘 보세요. 표준혈청 말고, 표준혈청이란 표현 말고 이렇게도 제시를 해내요. 예를 들어서 얘가 항비혈청, 얘가 항A혈청. 자, 이렇게 제시할 경우에는 이때는 뭐다? 반대로 읽으셔야 돼요. 얘 항A라는 표시돼 있죠. 근데 얘는 응집됐고 얘는 응집 안 됐죠. 그럼 뭐다? 이거 보고 바로 A형이다. 바로 판단 내리면 돼요. 그냥. 대신 항A혈청 이렇게 표현됐을 때, 얘는 항B혈청 이렇게 판단됐을 때. 됐죠? 그럼 얘는 뭐야? 바로 B형. 얘는 응집 안 됐고 얘만 응집됐으니까. 얘는 둘 다 응집됐으니까 AB형, 둘 다 응집 안 됐으니까 O형. 이라고 판단하면 돼요. 됐죠? 대신 뭐다? 항A혈청, 항B혈청 이렇게 표현됐을 때 이렇게 혈액형을 판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셨죠? 여기까지가 혈액형 판정이었어요. 이해되셨나요? 자, 앞에 거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는 RH식 혈액형을 좀 구분을 해보도록 합시다. RH식 혈액형. 자, 네 번째로는 RH식 혈액형. 자, 이 RH식 혈액형 크게 두 가지가 있죠. RH 플러스가 있고, 다음 RH 마이너스 혈액형이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놓고 구분하자는 거예요. 자, 말 그대로 RH 플러스는 RH 항원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그쵸? 응집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집원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혈액형 여기에 RH 이렇게 응집원이 존재를 한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됐죠? 그 다음에 RH 예를 들어서 RH 마이너스는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RH 항원을 가지고 있지가 않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응집원이 없다라는 소리가 돼요. 그래서 됐죠? 이게 RH 마이너스 혈액형을 나타내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해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 RH 마이너스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바로 누구에게나 소량 수열 가능해. 얘는 그래서 누구에게나 소량으로 수혈이 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이해됐죠? 그랬을 때 마찬가지로 수열 관계를 보여줬어요. RH식의 수열 관계. 수열 관계 간단하죠? 똑같은 혈액형 RH 플러스 서로 RH 플러스 서로 수열 관계가 되죠. 같은 혈액형이니까. 근데 얘는 응집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RH 마이너스한테 줄 수 있지만 얘는 줄 수가 없죠. 그래서 그쵸? 그 다음에 같은 혈액형끼리는 이렇게 서로 주고받기가 가능하고요. 요게 바로 RH식 혈액형에서의 응집원 수열 관계에 해당이 돼요. 참고로 얘는 지금 누구의 수열 가능하니까 대신 RH 플러스 항원에 한 번이라도 노출이 돼야, 그래야 뭐 어떻게 되는 거야? 항원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돼야 응집원이 생성이 돼요. 그래서 자, 요런 원리로 우리 이게 바로 저가세포증이죠. 저가세포증. 이것 때문에 저가세포증에 걸리게 되죠. 이게 뭐예요? 이게 뭘까요? 예를 들어서 산모가 임신을 2번 했다고 칩시다. 근데 첫째 아이 때 임신했을 때는 산모는 RH 마이너스 혈액형, 예를 들어서. 근데 RH 플러스를 가지는 첫째 아이를 태어나게 됐어요. 그러면 그 첫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항체, 응집원, RH 응집원을 어떻게 돼요? 가질 수 있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산모가 가지게 되겠죠. 근데 둘째 아이, 이제 그걸로 인해서 뭐가 생겨나는 게 되는 거예요. 이 산모는. 그 RH 응집원에 해당되는 이제 항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산모는. 이제 둘째 아이가 이제 태어났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둘째 아이가 예를 들어서 그런 RH 플러스 형태, 응집원을 가지고 있는 형태의 아이로 태어나게 되면은 첫째 아이 때와는 다르게 둘째 아이 때는 그 산모는 항체가 만들어진 상태니까 둘째 아이의 그 응집원과 그 RH 플러스와 산모가 가지고 있는 항체와의 서로 응집 반응이 일어나서 항체니까 이 둘째 아이를 공격하게 되겠죠. 그게 바로 저가세포증에 의해서 그 둘째 아이는 사산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형태의 RH식 혈액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됐죠? 자, 그 다음으로 5번째는 이제 문제풀이 형태인데, 여기에서 좀 어려운 형태의 문제풀이를 할 때, 그러니까 많이 나온 게 그 쥐돌이 문제가 있어요. 쥐돌이 문제. 근데 쥐 문제는 제가 따로 언급을 안 할게요. 이거는 왜냐면은, 우리 아까 배웠던 1차 면역과 2차 면역 반응 있죠? 그것만 표를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해 두시면 돼요. 그 그림만. 이해됐죠? 그러면은, 이 쥐돌이 문제도 크게 막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해됐죠? 근데 그것만 좀 정확하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좀 까다롭게 보는 문제는, 첫 번째는 학생수 구하는 문제가 있어요. 학생수. 학생수에 따른 각각의 혈액형 구하는 거. 혈액형 구하는 학생수만 주어주고 전체 학생수가 A형, B형, O형, AB형이 각각 다 존재를 한다라고 했을 때 각각의 학생수를 구하는 거. 자, 이거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제가 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돼요. 자, A 응집원, 응집소, 응집원, 응집소 이렇게 해놓고 각각 문제에서 제공되는 각각의 여기를 해당됐을 때 요거 합치면 뭐가 돼요? 요거 합치면 요거 A병이죠. 요거 합치면 뭐야? A형이죠. 요거 합치면 B형이죠. 요거 합치면 O형이죠. 그러니까 요 각각 그 문제에서 주어진 게 각각 응집원의 수와 응집소의 학생 수와 각각의 혈액형의 수와 이게 다 문제마다 각각 달라요. 거기에 따른 학생 수를 여기에 다 적어 놓는 거예요.
다 숫자를 여기다 기입을 해서 거기서 공통적인 게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넣어서 뭐 빼주고 더하기 빼기를 해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요 그림을 그대로 적어서 하면은 학생 수를 금방 구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요건 요대로 적어서 그대로 적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자, 두 번째 문제는 저 응집반응표. 자, 요걸 통해서 하나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 잘 보세요. A, B, O형. 똑같이 여기는 A형인데 여기는 베타. B형인데 여기는 알파. 여기는 AB형. O형인데 알파, 베타. 자, 이렇게 두고 각각의 응집 반응표를 그러니까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문제에서 주어지는 게 각각 요게 달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하나씩 찾아야 되는데 그게 쉽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응집 반응표를 하나 그려서라도 하면은 금방 찾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놓고 얘네들은 응집 반응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얘네들은 안 일어나요. 얘네들 같은 혈액형이니까 안 일어나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안 일어나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응집 반응을 좀 보게 되면은 자, 얘네들이 응집 일어나죠. 얘네들은 응집 일어나요. 얘네들은요 응집 일어나죠. 왜냐, 베타니까 응집 일어나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 O형 안 일어나요. 얘네들은. 됐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일어나죠. 그쵸? 일어나고. 얘네들은 일어나죠. 안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얘네 안 일어나죠. 얘네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안 일어나고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얘 안 일어나요. 됐죠? 그래서 요 반응표를 꼭 암기를 해두세요. 요 암기를 해 두셔야 그래야 각각 주어지는 게 각각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요걸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반응표를 보고 이해됐죠? 요 반응표를 보고 각각 혈액형이 어떻게 해서 응집소와 응집원이 몇 개인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혈액형이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요걸로만 보고 이제 판단하면 돼요. 그래서 이해됐죠? 그래서 요 두 문제가 좀 까다롭기 때문에 요걸로만 판단하시면 돼요. 됐죠? 10개까지 하면은 이제 면역 반응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이제 끝나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